반려견들이 건강한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댕댕이들의 치아 관리 그만큼 중요합니다. 치주질환에 걸린 반려견들이 수명이 2년 단축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치주질환에 걸리면 입냄새는 물론이고 또 이가 흔들리거나 빠져버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잘 챙겨봐야겠죠? 오늘은 반려견들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모든 것을 알아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우리 반려견들의 치아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들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치아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해주는데 열심히 닦아주고 쓸어주고 막 해도 이런 치석, 치태, 치주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치태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의 찌꺼기와 그리고 침 속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결합을 해서 끈끈하고 미끈한 막 같은 걸 형성한 걸 치태라고 합니다. 이 치태는 양치를 해주면 어느 정도 없애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치태가 치아 표면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젠 침 속에 있는 무기질 성분들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치석이라고 하는 딱딱한 돌처럼 쌓이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요즘은 보호자님들이 너무 양치도 잘해주시고 구강 관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치석이 심한 아이들은 줄어들긴 했지만 치석이 많이 쌓이고 거기에 의해서 치주염이 생기는, 우리 치주염은 쉽게 얘기해서 치아 주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치태와 치석은 처음에는 치아 주변에만 생기게 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잇몸에 닿고 그러면 잇몸 염증, 치은염이 생기고 치은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 조직, 치조골 같은 조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걸 치주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도 이런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걸 하잖아요. 강아지들도 혹시 스케일링을 하나요? 똑같이 스케일링을 해요. 아, 그래요? 다 하지만 우리 강아지들이 그냥 입을 만지고 양치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스케일러를 갖다 대고 요걸 물이 나오고 이런 걸 참아주지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에서 스케일링은 전신 마취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어떤 구강 관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이가 썩으면 뭐 충치 치료를 하거나 발치를 하기도 하잖아요. 강아지들도 발치를 하나요? 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발치까지 하게 되나요? 우리가 발치를 결정할 때는 반려동물이 통증과 불편함을 얼마나 느끼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치주질환이 진행돼서 치조골이 크게 손상이 됐을 경우 치아가 불안정해지고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치아가 흔들리지 않더라도 치근 주변이나 치수에 염증과 감염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유로 통증을 주던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반려동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반면에 치주염이라고 모두 발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치주질환이 아직 초기일 경우에는 스케일링이나 폴리싱 그리고 치주 치료를 통해서 치주 조직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치주염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상황까지 이를 수 있나요? 이게 치아 주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점점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더 넓은 지역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곳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강아지들 송곳니는 바로 위에 비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강으로 개통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코로 자꾸 타액이 나온다거나 밥 먹은 게 코로 튀어나온다거나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치아 주변, 턱, 코 뿐만 아니라 치주염이 정말 심각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혈행을 타고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심장, 콩팥, 간 이런 주요 장기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 관리 하나만으로 몸에 어떤 이상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반려동물에게 치주염이 아예 안 생기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치질. 이 양치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단호하신 거 네. 아닌가요? 양치질밖에 없나요? 물론 이 치석을 제거해주는 객검이 있다거나 요즘 치석을 녹여주는 효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엔 부수적인 방법이고 우리 강아지들 입안에 손 대는 거 너무 싫어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우리 보호자님이 입을 만지고 나면 뭐 맛있는 보상을 주더라. 이런 식으로 입을 만지고 입 안에 손을 넣고 양치하는 게 이 친구한테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치석이 너무 심해서 스케일링을 다 했는데 여전히 양치를 못 해주면 다시 거의 1년도 안 돼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양치질이 정말 중요해요. 강아지들 양치해주고 또 입안을 자주 들여다봐서 문제가 생기면 병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빨리 오셔가지고 정확히 진단 받으시고 스케일링 받으시고 아픈 치아는 없애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고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반려동물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반려인들이 꼭 이것만은 기억해달라 하는 원포인트 반려 방법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치질 너무 중요합니다. 첫째도 양치질, 둘째도 양치질, 셋째도 양치질. 물론 양치질을 꾸준히 해주시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양치질 해주지 마시고 가끔씩 입을 뒤집어 보고 꼼꼼히 확인을 해보신 다음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시기적절하게 좋은 치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입냄새가 나는 동물은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이 입냄새가 난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부터 시작해서 치아를 자주 보시고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 말씀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또 면밀한 관심과 관찰이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